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6월 13일 시각입니다. 이번 시장은 평화가 확정돼서 오른 장이 아니라 충격이 언제 올지 다시 계산하며 가격을 고쳐 쓴 장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유가 하락이나 주식 반등 자체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 어떤 시간표를 먼저 반영했는지입니다. 겉보기엔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위험 자산 랠리 같지만 실은 충격의 시점이 뒤로 밀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종전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장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와 AI 주식이 올랐고 달러는 약해졌으며 유가는 내려갔습니다. 한국 증시도 외국인 매수와 대형주 반등을 묶어 위험 선호 회복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안쪽의 숫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포리마켓은 6월 15일까지 미국 이란 영구 평화 합의 가능성을 16%로 봤습니다. 하루 동안 5.8%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6번 중 5번은 실패 쪽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39%, 연말까지는 76%였습니다. 시장은 언젠가 합의 가능성은 커졌다고 봤지만 이번 주말에 끝난 데는 큰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반등은 평화 확정의 반영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충격이 오늘 당장 터질 확률을 낮춘 움직임이었습니다. 채권시장은 더 차분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497%, 30년물은 4.986%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날에는 합의 기대에 장기물이 강했지만 이란은 빠르게 정신 차려야 한다는 발언 뒤 국채 가격은 다시 밀렸습니다. 주식은 완화 쪽으로 먼저 움직였고 채권은 아직 의심을 남겼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자산별 가격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식은 완화 쪽으로 먼저 움직였고 채권은 아직 의심을 남겼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확신했다기보다 자산마다 반영한 시간표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엔 전쟁 리스크가 줄어든 장 같지만 실은 시장이 오늘 2주 뒤 연말의 시간표를 다시 배분한 장이었습니다. 가격은 방향보다 속도에 민감했습니다. 평화 가능성이 올라가도 단기 합의 확률이 낮으면 가격은 발언 하나와 헤드라인 하나에 다시 끌려갑니다. 지정학 이벤트 때 가격은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전쟁 프리미엄을 급하게 얹습니다. 협상 뉴스가 나오면 가장 많이 밀렸던 자산부터 되돌립니다. 실제 합의문, 원유 흐름, 금리 경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시 흔들립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유가가 내려도 금리가 같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식 랠리는 얇아집니다. 평화 가능성이 올라가도 단기 합의 확률이 낮으면 가격은 발언 하나와 헤드라인 하나에 다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방향보다 확인 속도에 더 민감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8천선 회복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확신한 결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위험 선호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수급을 보면 누군가는 위험을 다시 샀고 누군가는 올라온 가격에서 현금을 챙겼습니다.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2조 원 이상 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4조 원 넘게 차익 실현했습니다. 4조 원은 하루에 개인 투자자가 대형 IPO 한두 개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서 덜어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낙관의 합창이 아니라 포지션의 이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다시 샀고 누군가는 올라온 가격에서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낙관의 합창이 아니라 포지션의 이동이었습니다. 가격은 평화를 산 것이 아니라 평화가 늦어지더라도 당장 최악은 피할 수 있다는 시간 여유를 산 셈입니다. 겉보기엔 상승장을 놓치면 안 되는 구간 같지만 실은 가격이 이미 앞서 달린 구간이었습니다. 가능성이 큰 흐름은 당이 합의 지연, 연말 합의 기대 유지입니다. 이 경우 주식은 급락보다 등락을 반복하고 유가와 금리는 발언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 업종별 순환 속도를 확인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6월 말 전후 실질 합의가 진전되면 유가 안정, 달러 약세, 소비자회와 리츠, 신흥국 자산으로 자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른 반도체 가격은 실적 확인 없이 계속 밀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합의 진전이 있어도 모든 자산이 같은 속도로 오르는 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 틀린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이 합의 확률이 낮아 보여도 실제 외교 문서가 빠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둘째, AI와 반도체 실적이 지정학 변수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깨지거나 군사 긴장이 다시 커지면 유가와 장기금리가 같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격은 뉴스 제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평화의 여부보다 평화가 언제 가격표에 들어올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6월 13일 시각이었습니다.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 내일도 같은 시각으로 다시 만나요.